셀트리온 유플라이마 국내 판매 개시, 유럽 미국은 진단키트 미국에서 무슨 문제, 3월 감리 일정 바뀔 수도. 먼저 3월 감리 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현재 금융감독원에 나와 있는 3월 일정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난 방송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요. 그러나 주주연대에서 직접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요, 여기에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16일 날도 금융위원회가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감리 일정이 바뀔 수가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3월 10일 날 정권선물위원회가 열리고 그 다음에 3월 16일 날 예상대로 금융위원회가 열린다면요, 3월 16일 날 결론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다. 이런 측면이 첫 번째 안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안으로서 3월 30일 날 금융위원회가 열리면서 최종 결론이 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두 가지 경우의 케이스가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물론 사만도 있습니다. 3월 30일 날짜를 넘긴 다음에 4월달로 넘길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은 과징금을 부과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가장 좋은 케이스는 1번이 되는 것이죠. 빨리빨리 진행이 되어서 결론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셀트리온 마이너스 0.31% 하락, 헬스케어 마이너스 0.94%, 제약은 마이너스 0.23% 하락세를 보이고 말았습니다. 세 종목 모두 위에 꼬리를 다는 모습이잖아요. 오늘 거래량이 여전히 부진한 상황입니다. 외국인들의 모습을 보면요, 거의 극단적인 단기 매매의 모습, 이러한 상황을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천의 셀트리온 분석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천입니다. 셀트리온 제약에서 보도자료를 배포를 했습니다. 유플라이마 국내 판매 개시, 국내 최초로 출시된 고농도 제형 휴미라 바이오시밀러다 램시마와 램시마 SC와 함께 탄탄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했다, 이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살펴보게 되면요, 유플라이마가 보험약과 고치를 시작을 해서 국내 판매 절차에 돌입을 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요. 유럽 이야기는 우리가 다 아는 부분들이고요. 국내에서는 작년 10월 달에 허가가 났죠. 이번 1월 달에 건강보험급여가 적용이 된 것이죠. 그리고 살펴보면은 유플라이마에 대한 설명들이 나와 있는데요. 다 아는 내용들이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국내 출시된 품목은 유플라이마 펜주 40mg이잖아요. 1회 투여분 약가는 244,877원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가격이 상당히 비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보험 수가가 적용이 되고요. 또 산정 특례가 적용이 될 때는 환자 부담 금액은 그리 높지 않은 상황이죠. 그리고 유플라이마와 램시마 SC에 대한 심포지움을 계속적으로 연다, 이렇게 됐는데요. 그 전에 국내 약가가 1회 투여분에 244,877원이잖아요. 그러면 유럽에서는 얼마인가, 이런 것이 궁금하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독일에서는 475.12유로니까요. 우리 돈으로 약 63만 6천원 정도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영국 42만원에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특히 유럽의 5개 중요 국가들, 독일, 영국,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잖아요. 이 국가들에 보시면은 가격들이 높게 나와 있는 상황이죠. 물론 프랑스는 조금 낮게 나와 있습니다만, 그러나 국내보다는 비싼 상황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셀트리온의 유플라이마 가격 정책이죠. 유럽에서 가격을 낮추면서 공격적으로 시장 침투를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제약 입장에서는 이 심포지엄을 통해서 실제 사례, 이런 것들을 보여주겠다는 거잖아요. 어쨌든 의료진과 환자들의 니즈에 부합하는 새로운 치료 옵션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왜 국내에서는 이제 이게 처음 나온 거니까요. 물론 국내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지금 유럽 시장과 미국 시장이잖아요. 유럽 시장의 유플라이마 시장 규모를 보시면요, 작년 2분기 말 기준으로 해서 약 4.5조 원이잖아요. 이 중에 절반 이상이 고농도잖아요. 그럼 이 고농도는 지금 유일하게 오리지널인 휴미라잖아요. 에버비사에. 그래서 49%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나머지 이제 저농도 가지고 나눠먹기식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셀트리온의 유플라이마가 고농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시장 전체 규모가 고농도 시장이 더욱더 확대가 되는 과정에 있을 것이며, 이에 따라서 저농도 분야뿐만이 아니고요, 오리지널인 휴미라가 하고 있는 이 고농도 부분까지도 시장 침투를 해야 되겠죠. 유럽 5개 국가에는 다 출시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가격도 다 나와 있는 상태잖아요. 그리고 캐나다에도 작년 12월에 판매 허가를 획득을 한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가격들이 저농도 가격과 조금 높은 수준에 불과해요. 국가별로 다 다르긴 하지만요.
일단 가격 정책으로서 초기 시장의 침투를 원래는 해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고농도 바이오 시밀러 쪽에서도 경쟁자가 생겼잖아요. 바로 작년 11월 15일 날 알보텍이라는 회사, 아이슬란드 회사죠. 고농도 후킨드라를 유럽에서 허가를 획득을 했습니다. 40ml, 80ml 모두 허가가 났죠. 1월 달에 난 거고요. 셀트리온의 유플라이마는 80ml는 2월 달에 허가가 난 것이죠. 이에 따라서 고농도 쪽에서 3파전이 되는 것이죠. 오리지널인 휴미라, 그리고 셀트리온의 유플라이마, 알보텍, 후킨드라 이렇게 3개 3파전이 되는 것인데요. 아직 알보텍 것은 시판은 아직 되지 않은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부터 이제 미국 시장으로 가야 되는 것인데요. 오리지널인 휴미라, 에버비사의 휴미라가 작년 매출이 글로벌 전체적으로 약 24조 8천억이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미국에서 20조가 넘는 거잖아요. 그런데 유럽에서는 오히려 작년에 비해서 줄어들었잖아요. 이것은 바로 유럽의 바이오 시밀러들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미국 시장 규모가 가장 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현재 미국 시장 상황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경쟁 업체들 대부분 저농도입니다. 이미 내년에 미국 시장에서의 출시 스케줄들이 다 예정이 돼 있는 상황들이죠. 반면에 고농도인 셀트리온과 알보텍 이 두 군데는 아직 미국에서 허가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미국 시장에서 경쟁은 심하게 펼쳐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2022년 올해 유럽에서 안정적인 기반을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한편 진단 키트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죠. FDA에서 허가받지 않은 한국산 진단 키트 2종에 대해서 사용 주의를 했다. 셀트리온, SD바이오센스 제품에 대해서 안정성에 대한 서한을 배포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오늘 오후에 나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그림을 보시면 요거는 SD바이오센스 거니까요. 셀트리온 건데 이거 처음 보는 모습이잖아요. 이렇게 생긴 것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기사 내용을 좀 더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의 디아트러스트 AG 레피드 테스트와 SD바이오센스의 진단 키트가 미국 FDA로부터 사용 주의 처분을 받았다. FDA는 다만 이 진단 키트를 사용과 관련된 부상, 건강상 부작용 또는 사망에 대한 보고는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셀트리온 2개 승인이 났잖아요. 21년 10월 21일 날 승인된 홈테스트 그리고 현장용이죠. 이렇게 해서 2개 승인이 났는데요. 날짜도 조금 틀립니다. 어쨌든 간에 이거 2개 말고 다른 제품이죠. 다른 제품이 승인을 받지 않은 것이 유통이 되기 때문에 사용금지 처분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사를 좀 애매하게 써놨어요. FDA는 현재 셀트리온 USA와 회수에 대한 협력을 하고 있고 셀트리온 USA는 16만 2천 개의 승인되지 않은 진단 키트를 포함하여 리콜을 발표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조금 더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FDA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요. 여기 셀트리온 이름이 나오잖아요. 디아트러스트도 나오고요. 이 부분들을 쭉 살펴보시면은 날짜는 이미 작년 12월 1일자로 이야기가 된 것이고요. 그리고 2월 3일 날 리콜이 진행이 된 것이죠. 내용들 중에서 중요한 부분들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요. 제조업체 리콜 사유인데요. 이거 왜 리콜 됐느냐, 그리고 그 제품이 뭐냐 이런 거였잖아요. 아까 전에 그림에서 나왔던 것은 유로판 디아트러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장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미국 거하고는요. 유럽에서 쓰는 디아트러스트 신속 진단 키트가 미국 내에서는 마케팅이 승인되지 않았고 미국에서 불법 유통이 되었다. 유럽 테스트 키트의 포장 및 라벨링은 미국 거하고는 다르며 미국 내에 배포가 승인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이 부분의 이야기입니다. 나와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몇 개냐 보시면요. 16만 2천 개잖아요. 앞에서 보도한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혀 다른 거기 때문에 우려할 필요가 없는 것인데 유럽으로 수출된 것이 미국으로 들어와 가지고 유통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리콜이라 해가지고 뭐 돈 물어주고 이런 것이 아니니까요.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이것은 불법 유통이 된 것이니까요. 물론 이것이 셀트리온 쪽에서 불법적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진단키트는 이게 승인 난 것이 미국에서 2가지잖아요. 바로 홈테스터 작년 10월 달에 승인이 났고요. 그리고 이것은
작년 4월 달에 승인이 난 신속 진단 키트, 이건 현장용이잖아요. 이렇게 이제 다르고, 현재 불티나게 팔리는 것은 바로 홈 테스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미 국방부가 계약한 것은 요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미국에서 현재 진단 키트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이야기고요. 특히 홈 테스트 아마존 사이트에 가보면요, 일시 품절이 나와 있죠. 지금 물량이 딸린다는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불법 유통도 되고 뭐 이런 상황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진단 키트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좋아질 것이냐, 이런 부분이잖아요. 한화투자증권에서 지난 2월 25일 날 자료를 살펴보게 되면요, 진단 키트 부분에 대해서 진단업체들의 2차 호황, 이런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급증하는 오미크론으로 분자 진단 체계는 부적합하다. 왜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따라서 신속 항원 키트 업체의 높은 매출 성장이 예상이 된다. 올 상반기까지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올 상반기까지는 많이 쓰일 수가 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진단 키트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은 우리가 생각을 하자,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상반기까지 가능성이나 이야기를 했는데요. 진단 키트가 그렇다면 셀트리온 지금 어떤 상황인가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작년 4분기에 진단키트의 매출액이 841억 원이었잖아요. 그런데 계약 상황을 보시면은 총 6,600억입니다. 이 가운데서 1차적으로 계약한 내용들이 2월 28일까지잖아요. 그리고 2차 계약분들이 4,500억이잖아요. 이것이 4월 30일까지니까 이 금액 중에서 얼마 정도가 1분기에 매출로서 들어올 것인가, 이런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것은 뭐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나머지 숫자가 전부 다 일쪽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요. 자회사의 관계이기 때문에 셀트리온 USA에서 올린 매출액을 나중에 연결 재무제표로 셀트리온 쪽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금액이 나머지 금액이 다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상반기, 1분기와 2분기까지는 진단키트 부분이 긍정적으로 매출에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2분기 이후는 글쎄요, 한번 두고 봐야 되는 것이죠. 셀트리온을 외국인들의 5억의 매도입니다. 자사주는 2,503주를 매수를 했는데요. 지난 월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외국계 창구 쪽의 움직임이 아주 분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거래량이 별로 없는 상황이잖아요. 따라서 이것은 단기 매매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즉 공매도를 통해서 단기적인 차익 거래, 이러한 부분들이 일어나면서 단기 세력들의 장난이다, 뭐 이런 느낌이 오늘 모습으로서는 좀 들 수가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외국계 창구의 움직임은 조금 더 두고 와야 될 대목이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공매도 28,000주입니다. 평소 수준이고요. 외국인들 3,500주 매도, 기관들이 8,900주 매도하는 모습이 나왔고, 외국계 창구에서 보시면요, 매수가 34,900이고 매도가 31,000이잖아요. 비슷하게 좀 나오죠. 따라서 서로서로 단기적인 매매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헬스케어 외국인 35억 매도, 자사주는 12,000주원을 매수를 했습니다. 외국계 창구에서 매도는 하나도 없는 모습이고요. JP모간과 메릴린치 측에서 46,000주의 매수를 한 모습이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은 55,000주 매도였고요. 다른 창구를 통해서 단기적인 매매를 하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셀트리온 제약은 오늘 플러스 5억의 매수 우위 외국인들 보인 상황입니다. 제약은 조금 다르죠. 외국의 창구 쪽에서 UBS 쪽에서 14,000주 매수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외국인들 6,300주 매수하는 모습이었고요. 역시 거래 부진 상황인데요. 공매도 줄어드는 모습이잖아요. 따라서 셀트리온 그룹 세 종목 모두 다 거래 없는 상황에서 큰 시세의 변동과 무관하게 짧은 장중 시세 측면에서 외국계 창구들,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이용하면서 차익 매매를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금 큰 흐름으로 봤을 때요, 올해 실적 측면에서는 기존의 램시마의 미국에서의 가능성, 그리고 램시마에서시, 사실 램시마에서시가 올해의 가장 주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성장에. 그리고 유플라이마가 가세를 하는 상황이 나오면서 실적이 기대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엿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보여지고요. 지금은 당장은 감리 문제잖아요, 여전히. 그러나 감리의 일정 스케줄이 약간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을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10일날 정권선물위원회가 열리고 16일날 금융위원회를 통해서 바로 최종 결론이 나올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10일, 23일 두 차례에 걸쳐서 정권선물위원회가 열리고 3월 30날 최종 결론이 나올 것인지, 이 두 가지 아니잖아요.
어쨌든 빨리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일 아니면 모레인데요. 헬스케어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빠르면은 내일 3월 3일 날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예상대로 긍정적으로 나오면 별 문제가 없는데요. 만약에 예상보다는 조금 안 좋은 실적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데요. 그렇게 됐을 때 주가가 영향을 받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일시적인 주가의 영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이미 반영이 많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따라서 감리가 끝나기 전까지는 좀 조용한 상태의 움직임들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이에 따라서 조금 지루한 상황이긴 하지만요. 이제는 눈앞에 현실로 다가와 있는 상태잖아요. 과정들을 지나가는 상황들이기 때문에요. 조금 더 인내를 하시면서 상황을 지켜보자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